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뭐 이것은 젊은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 쓰는지.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이제 보니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윤미향 씨와 그 관계된 단체들에게 국민의 세금이 지원됐습니다. 근데 그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할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제가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예, 오늘 뉴스톱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바로 나왔습니다. 검찰이 오늘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오늘 오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 중입니다. 1시 반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 한 5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꼭꼭 수요일마다 데모로 갔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17일반으로 자꾸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씁니까? 많이 생각도 못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말도 못했나? 저 어제 저녁 잠도 한숨 못 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남편이나 제가 어떤 이득을 취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 소식 정말 차분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네. 1시 반에 이제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을 했는데 국회의원 신분인데 불구하고 본인 소유의 SUV 차량으로 첫 출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비공개 소환, 엄밀히 말하면 비밀 소환이죠. 그 언론에 알려주지 않고 소환하면 비공개 소환인데 그럴 경우에도 그 지검 정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나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검사실로 이동하는 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때부터 이런 이제 그 일종의 원칙들이 적용이 됐었는데 윤미향 그 의원도 현역 의원이니까 아마 그런 예우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마친 뒤 공개하는 것보다는 수사 중에 공개함으로써 어느 정도 언론에 성의는 표시해야 됐다고 할까요? 아니면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고 3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보조금, 기부금 횡령했느냐, 안성쉼터 매각 과정에서 배임을 했느냐,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계좌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을 했느냐 3가지인데 지금 오랜 3개월에 걸쳐서 많은 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는 데는 오래되지 않고 아마도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 여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윤미향 의원의 소환은 하나의 단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어제 오늘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3개월 동안 미뤄졌던 윤미향 의원이 오늘 소환됐고 어제 손혜원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국 그 전 장관 관련해서 관련 그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권 핵심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어오던 어떤 전국의 흐름이 약간 변곡점을 타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수사 결과, 기소 여부, 향후 처리 과정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큰 그림을 한번 시작부터 짚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그런데 윤미향 의원 소환까지 한 3달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냥 좀 느끼기에는 꽤 좀 시간이 걸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구조적으로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던 금액,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모금했던 금액, 그래서 지출한 금액이 지금 수십억이고요. 예. 그다음에 안성 쉼터와 관련해가지고도 매입, 그다음에 매각한 금액이 기본적으로 수억대 단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각각의 이 지출 항목을 가지고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계좌 추적을 해서 기초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그 용처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런 작업이어서 시간이 3달이면 사실 우리가 보기에 늦은 것 같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3달로 단축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김 변호사님. 그러면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핵심 의혹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꽤 윤미향 의원 사건을 집중해서 보셨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핵심 의혹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먼저 부실 회계 의혹. 그러니까 개인 계좌로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뭔가 유용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먼저 검찰도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예. 그 회계에 관련된 건 예를 들면은 그 기부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오면 그걸 기부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전용 통장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공식적으로만 써야 되는데 네. 이 와중에서 윤미향 의원이 당시에 정의원 대표를 하실 시점에 그 돈을 일부를 빼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있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횡령이라고도 하죠. 개인 계좌로 모금한 것들도 혹시 윤미향 의원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의혹. 이게 이제 횡령 의혹입니다. 예. 그게 한 덩어리고 또 한 덩어리는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 그 집을 사고 파는 과정이 있어서 너무 시세보다 비싸게 사고 산 것들이 있으니 이 와중에 어떤 배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걸 뭐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검찰이. 그러니까 여기 색깔로 좀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 쉼터 고가 매입의혹. 시세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다.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 7억에 사서 4억에 팔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부분도 예. 사실은 싸게 팔았다는 것보다 아마 싸게 판 거는 아마 그게 시세라고들 뭐 하더라고요. 예. 싸게 판 게 아니라 당시에 좀 너무 고가에 매입한 건 아니냐. 기존에 마포에 있었는데 할머니들의 이동을 고려한다고 해놓고 안성을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안성에 그것도 저 터미널까지 가려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교통이 아주 뭐 그렇게 편하다고 볼 수 없는 지역에 고가에 매입을 한 것이 혹시 배임은 아닌가?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 윤미향 의원은 이 두 개의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서도 어떤 말을 할지가 꽤 주목이 되는데요. 이 석 달 만에 첫 소환 조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야권에서는 도대체 언제 수사를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하냐 이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수사 결과가 그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비판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정의기억연대라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누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리사욕의 미끼로 삼은 윤미향 씨의 치졸한 행태 국정조사로 밝혀내겠습니다. 법적인 부분들은 뭐 김경진 의원님이나 김태현 변호사님 짚어주셨는데 김그식 교수님 정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나눔의 집 그러니까 88억 중에 2억 원만 할머니들이 썼다. 이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왜 정의연 의혹만큼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지 야권에서는 꽤 캐물었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윤미향 의원의 저 정의연대의 후원금 유용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의 기억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시간이 흐른 느낌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후원의 집과 상관없는 나눔의 집에 관련된 공금 유용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가 7월 초에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 한 달 동안의 조사를 해서 엊그저께 기금을 유용한 것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이 기부금이나 공금에 대해서 제대로 쓰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그 부분을 좀 미뤄왔다는 지금 의혹들이 야권에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여기 이제 검사 출신 김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실제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실제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가지고 따질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근거자들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좌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을 생각해 본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우리가 안 한 건 있냐면 뭐가 있냐면 행안부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부금 단체를 관리하고 또 정부 보조금을 관리하는 게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행안부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 부분에서 미적거렸다는 부분은 분명히 하나 있고 검찰은 뭐 일단 정의연의 수사협조가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수사협조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차곡차곡 해오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석 달이 걸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했냐라는 지적 말고도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이 정의연 수사하는 데가 서울 서부지검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검찰 고위급 인사 때 서부지검장이 대구 고검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이 부분을 야당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정의연 의혹 수사를 서부지검이 똑바로 할 수 있겠냐 이런 것도 좀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야당의 시각은 뭐 서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승진해서 영전을 한 게 예. 속된 말로 저 윤미향 의원 관련 수사를 안 하고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공으로 해서 승진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인사 이후에 그 인사가 나고 나서 갑자기 또 이제 윤미향 의원 소환이 되고 있으니 야당 입장에서 진짜 그럼 그동안 소환 안 한 게 진짜 검사장하고 차장이 그거를 쥐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라고 이제 나를 좀 세우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윤미향 의원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검찰이 뭐 빨리 수사 결과 내놓길 좀 기대하는 거고 예. 그 결과가 뭐 미진하면 뭐 야당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정수사 카드도 꺼낼 수 있을 것이고 뭐 검찰을 비판할 수도 있을 거지만 일단은 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현재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사 결과가 나와서 야당 입장에서는 서울 서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국정조사까지 카드도 뭐 꺼낼 수도 있겠죠. 이미 주영 원내대표 그 얘기를 한번 했던 거는 아니니까요. 납득이 될지 안 될지는 뭐 검찰 수사를 잘 할 거니까요. 뭐 저희가 그렇게 믿고 기다려 봐야죠. 김경진 의원님, 만약에 검찰이 지금 뭐 3개월 만에 소환 조사를 해서 차분히 살펴봤을 때 기소 가능성,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시점이 언제쯤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수사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금 추적 수사의 중간 결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냐. 예.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개인 통장으로 모금한 돈 중에 정말로 윤미향 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주 명약관하게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오늘 조사했으면 최단시간 내에 빠르면 뭐 다음 주라도 기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주에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금 추적 결과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이건 윤미향 씨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이걸 확인하고 나서 그 답변의 진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답변의 추가 진위에 관련된 계좌 추적을 또 연결해서 해야 되니까 그 경우에는 또 한 2달 이상 또 계속해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갈림길은 지금까지 계좌 추적 결과의 중간 과정에서 명약관화한 것을 검찰이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모아지면 도네요. 다음 주에 재빨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세 달 있다 걸릴 수도 있고. 두세 달 더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17분이니까 이제 거의 5시간 가까이 윤미향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속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검찰 얘기를 좀 해보는데 최근에 검찰 인사를 추미애 장관이 대대적으로 단행을 했잖아요. 직제 개편으로 정치적 수사 진행 속도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서 참 검찰 내부도 부담스러운 분위기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검찰 내부의 공개 반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예. 일선 검사들이 직제 개편에 대해서 반발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법무부 담당 과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직제 개편이 뭐가 문제냐, 뭐 내용이 뭐냐는 뭐 여기서 설명드릴 것까지는 저도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검찰 내부의 문제지 사실 이게 뭐 우리 일반이나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무슨 문제냐면 기본적으로 저 그림에도 화면에 나와 있지만 추미애 장관 얘기는 대검의 그동안 특수부 공안부 라인이 너무 득세를 했으니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형사부하고 공판부를 강화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겠다 이거예요. 뭐 큰 명분은 뭐 좋죠. 그런데 그 나온 안을 보니 이게 오히려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돌아가는 형사부하고 공판부, 특히 형사부가 돌아가는 이 그 현실을 전혀 모르고 이거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나온 거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저기서 배제했던 특수부 검사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우리한테 불리한 안을 만드십니까가 아니라 예. 실제로 법무부가 만드는 안의 수혜 대상이 돼야 되는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 중심으로 이게 무슨 형사부, 공판부 강화야? 이거 현실성 어려워.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이 보고서라는 문제들을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무부서인 법무부 검찰과장이 김 부장검사가 우리 사과문을 좀 내부통신망에 올렸다. 이런 내용인 거죠. 예, 김경진 의원님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아까 이도원 의원님이 큰 그림을 한번 설명해 주긴 했어요.
윤미향 의원 관련된 뭐 소환 조사라든지 손혜원 전 의원 1심 실형론 이런 만약에 일련의 분위기가 좀 뭔가 지금 뭐 이번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직제 개편이 윤석열 총장의 의지와 수사 이제 착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뭐냐면 검찰 수사하지 마라. 특히 특수부 수사 이런 거 하지 마라. 중요 사건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거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그냥 가급적이면 공소유지나 하는 방향으로 가라.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 권력이나 또 법무부 장관의 어떤 방향이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그 방향 자체가 과연 국가를 위해서 올바르냐 이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형사부나 공판부 강화 방침이라고 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밖에서 민변했던 분들 위주의 그 시각과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개선 방안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 검찰에서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형사부 검사들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게 웃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뭐라도 한 번이라도 해보고 현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실험적으로라도 어디 특정 기관을 특정 검찰청을 정해서 이거라도 좀 해보기로 했냐. 그러니까 어느 검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양형 기준 하나 만들려고 해도 6개월 이상 토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 실험적인 것을 해보고 나서 최소한 6개월이 걸린다. 근데 이 중차대한 검찰청 내부의 인력 구조 배치, 체계 변화를 하는데 뚝딱하고 보고서 하나 던지고 지금부터 검찰 이렇게 해. 세상에 이렇게 하는 정치 권력은 대한민국 역사상에 본 적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평검사들의 생각, 부장검사들의 생각, 검찰 내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 검사들의 어떤 이 불만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문을 올린 것 자체를 보면 저는 지금 국민들이 이번 달 내내 지켜봤던 게 바로 이제 추윤 대첩이라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 사이의 기싸움이 한참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청장을 제압하려고 했었던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제압이 되지 않았고 용두사미로 이 부분이 결론이 나면서 아마도 장관과 총장 사이의 싸움이 무승부로 판명난 듯 하니까 이제는 평검사들이 자기의 직분대로 검사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서 이제 내 할 일을 하겠다. 윗선에서의 큰 싸움은 대충 무승부로 끝난 것 같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뚜벅뚜벅 하겠다는 의미가 서부지검의 뒤늦은 듯한 윤미향 의원의 소환이라든지 평검사들의 여러 가지 불만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전체적인 틀에서 분위기로 하나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